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목표 주가가 또 올라갔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머스크의 놀라운 안목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게리 블랙이요. 갑자기 테슬라에 급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배경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시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현재 LA는요, 금요일 저녁인데요. 그리고 아이들 또 방학 기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게 금요일 주말이자 또 여름 방학이다 보니까요. 저희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아이들이 놀면서 시끌벅적, 뭐 게임도 하고 막 시끌벅적한데, 혹시 녹음 중에 오늘 그 영상을 들으실 때는 아마 그런 조금 이 아이들 막 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해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이 배경 사진은 아시죠? 제가 이번 여름에 요세미티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괜찮다고 하니까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아직 못 가신 분들은 꼭 7월 중순 전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오면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폭포수가요. 이게 지금 그 산에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여름 한번 가보세요. 올 겨울에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지금 이 폭포가 너무 좋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요, 주말 동안 나오고 있는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재미난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타이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자, 연준이 Fed is more focused on core PC than jobs data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더 어떤 중점을 더 두고 있느냐 했을 때 core PC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core PC가 뭡니까?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잖아요. 여기에 core니까 에너지, 그리고 이 음식을 빼고 나서 나머지 어떤 제품에 대한 PC 지수거든요. 자, 그것에 더 중점을 둔대요. 뭐보다 중점을 두냐면요, 결국은 jobs data. 지금 노동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자, 어제도 오늘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실업률이랄지 이런 거 다 나왔는데, 자, 오늘도 제가 일부 영상에서 이 전체 노동 보고서 분석해 드렸죠. 실업률이 4.1까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연준은 오히려 이 노동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건 PC 데이터라는 거야. 자,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인데 특히 콜 PC인데, PC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개인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뭐 서비스나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불하는 금액 있죠. 뭐 예를 들면 볼펜을 하나 산다. 그럼 110달러를 냈다. 그럼 그 가격이 그대로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 가격을 토대로 해서 변화 추이를 측정한 것이 바로 PC 지수거든요. 근데 이번에 PC 지수가 2%대가 나왔잖아요. 2%대 중반 정도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그 콜 PC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준이 목표라는 게 2%대의 이 인플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콜 PC가 2%대 진입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략가들의 소위 이 투자 전략가들의 이 소위 가장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콜 PC인데, 왜 그러냐면 연준이 콜 PC에 굉장히 더 중점을 두고 현재 관심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노동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잘 나오고 있죠. 굉장히 현재 이 연준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실제로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PC 지수라는 거죠. 근데 PC 지수가 2%대 진입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 연준이 볼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인플레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2%대에 내려오고 있는데 더 이제 다른 것도 기다리겠죠. 그러나 PC가 이미 2% 진입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9월 달 정도의 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오늘 일부 때도 봤죠. 대략 지금 시장은요, 75% 정도의 가능성으로 이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9월 달에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라고 했을 때는, 자, 굉장한 또 이 주식시장에, 이 자산시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분위기상은요, 그런 어떤 과거 데이터는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 이 금리를 내릴 때는요, 전부 다 경제가 망가졌을 때, 완전 경제가 폭망했을 때, 실업률도 엄청 높고 미국의 경기가 다 붕괴되고 다 무너졌을 때요.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 노동시장도 이 정도면 건전해요. 과거에 비하면요. 당연히 지금 내려가고 있고 안 좋은 게 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건실한 거죠. 미국 경제 성장률도 지금 이제 리세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면에서 좋은데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요.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에 베팅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지금 막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좋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지하고 있다면요. 투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스타일로 또 어떠한 방식으로 내릴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요. 우리 아래쪽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요. 자,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9월 달부터 유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9월 달 혹은 9월 달이 아니라면은 뭐 11월 달, 요 12월 달 요 마지막에 한 번은 분명히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자,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연준은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어느 정도로 내릴 것인가 이런 분석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전략가들은요 어떤 분석을 내놨냐면 연준이 아마도 금리를 움직일 때는 short 아주 짧게 그리고 shallow하게 그러니까 아주 얕은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통 금리를 이렇게 내릴 때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둘 때에 숏하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9월 달에 내렸다. 그러면은 또 한 달 혹은 두 달 뒤에 지켜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두 달 만에 또 내리고 또 한두 달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두 달 간격 혹은 한 달 간격 혹은 석 달 간격 매 쿼터 바이 쿼터 이런 식으로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기간을 가져가면서 이 금리를 내려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샬로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얕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의 폭인 거예요. 자, 0.5씩 내릴 수도 있겠지만 0.5는 아니겠죠. 0.25. 보통 이제 0.25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극약 처방한다고 0.5도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짧게 가져가면서 얕게 가져간다. 적은 폭으로 한다. 이 말은 결국은 이 시장을 면밀하게, 그러니까 내릴 때는 면밀하게 보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자, 다르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여러분, 산을 우리가 뭐 한국에 설악산이 있죠. 저도 이제 이번에 요세미티에서 클라이밍을 좀 했는데 하이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평소에 운동한 대로.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저희 딸 녀석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내려올 때 중심 잡기가 더 힘들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쉬워요. 다리도 풀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앞쪽에 무릎 연골에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가죠. 내려올 때. 그러니까 저희 딸 녀석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산은 오를 때보다 내릴 때가 위험하다는 게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올릴 때는 뭐 빠르게 아주 빅스텝으로 다 올리지 않습니까? 자이언 스텝 막 하고 그랬죠. 그래서 5.5까지 가장 뭐 거의 20년 만에 가장 높이 올라왔는데 이제 내릴 때는요 정말 조심스럽게 갈 거라는 거예요. 0.25씩 예를 들면 1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가든지 3개월에 한 번씩 갈 텐데 그거는 데이터를 보면서 차근차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금리를 내렸어요. 시장에 큰 변화 없고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그게 없으면은 뭐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체크하면서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플레가 계속 이렇게 0.25 내렸는데도 영향받지 않고 내려가고 있다. 다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충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여러분 결국은 조심스럽게 간다는 거예요. 조심스럽단 말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짧게 간다는 말은요. 그리고 얕게 간다는 말은 지금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과거에 비하면요. 이게 완벽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데 이 아래쪽부터요. 조금씩 실물 경제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위기 막 정말 폭망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천천히 보면서 조금씩 내려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요. 경제에 큰 무리를 안 주면서 결국 금리도 천천히 끌어내릴 수 있고 그리고 물가도 결국은 안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완전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거죠.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또 엔비디아 소식 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며칠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죠. 자, 특히 오늘 주가가 빠진 것은요. 오늘 그 한 기관에서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요. 그 다운그레이드를 현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최근 들어서 이 흐름상 이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면서 다운그레이드 했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어떤 기관이냐면 뉴스트리트 리서치입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피에르 프라그거든요. 자, 이분은 테슬라에 대해서도 뭐 그동안 굉장히 그래도 좋게 평가하고 여전히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 분이죠.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피에르 프라그가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downgrade AI focused chip maker. 그러니까 지금 그 뉴트럴에서 바이에서 뉴트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보통 사라 바이 지금 바이 앤 홀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살 때가 아니라 중립 구간으로 간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 하지 말고 홀드만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피에르 프라그가 왜 이렇게 그 얘기했을까라는 거거든요. 자, 그 주된 이유는요. 핑크빛으로 하려 했지만 getting fully value라는 거죠. 지금 이 엔비디아의 주식이라는 엔비디아 주식이 현재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거죠.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만 벌써 154%가 뛰어올랐습니다. 이거는 지금 100%가 2배잖아요. 그 2배 반 이상 뛰어올랐죠. 자, 거기에다가 작년에 240% 올랐죠. 3배 반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3배 반. 올해 벌써 2배 반. 5배, 그 6배가 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죠. 이렇게 올랐다? 자, 이렇게 올랐는데 당연히 뭐 어제 좀 떨어지고 오늘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적으로 충분히 엔비디아가 다 받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오를 만큼 올랐다는데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도 오르려고 한다면, 자, 지금 뭐 1,400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분의 1로 분할했기 때문에 뭐 140, 혹은 또 지금 현재 12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대까지 밀렸는데, 자, 이게 이제 120대건 130대건 140대건 간에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뭐 가령 160, 200달러까지 가려면, 자, 뭐라고 얘기냐면요. Additional upside will only materialize in bull case. 완전히 불 케이스 때에 이게 현실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도대체 불 케이스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2025년도 이후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전망이 다 나왔는데 2025년도 그 이후에 25년도 말, 26년도, 27년도 요 지점에서 확실하게 뭔가 실제적인 어떤 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6년도, 27년도에도 이 AI 붐이 일어가지고 소위 엔비디아의 칩이 계속해서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왜냐면 내년까지는 대략적 물량들이 나오고 예상이 되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우려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26년도쯤 됐을 때에 AI의 거품이 꺼지면 뭐 예를 들면 AI가 지금 막 붐이 일고 있지만 생성형 AI가 생각보다 이게 돈을 벌어들이는데 별 큰 역할을 안 하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별론데? 뭐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실제적인 뭐 그게 없다. 그러니까 머티리얼하이 된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주가 상승은 더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파란색으로 하려 했지만 we do not have the convictions on this scenario.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앞으로 갈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 현재 기관들은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바이 그레이드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지금 이 피에르 프라그가 이 중립 구간을 주면서 이제는 홀드 할 때다.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완전 불 케이스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준 겁니다. 지금 뭐 이분의 평가도 일리가 있지만요. 그러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평소 높은 그 성장률에 비해서요. 아직까지 보면은 지금 현재가 70대지만 내년이 지금 30대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그 PR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20 정도 넘어가면 높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나 테슬라는요. 보통 30배, 40배, 50배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크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기분 좋은 소식부터 봐야겠죠. 사이버트럭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이버트럭 한번 보시면요, 색깔 보세요. 아, 정말 색깔이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참 이뻐요. 이 스테인레스도 이쁜데요. 요즘은 보니까 색깔이 들어간 것들이 확실히 더 이쁜 것 같아요. 더 고급지고요. 그 스테인레스는 조금 보니까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어떤 좀 식상한 맛이 나는 듯한데, 물론 뭐 사람마다 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신비로운 색깔을 하고 있는 이 사이버트럭을 보면요. 자, 이분이 지금 누구냐면은 NBA 농구 선수입니다. 이 최영이라는 분이거든요. 아래쪽에 사진에 이분인데, 자, 이 최영이요. 역시 또 한국식으로 플렉스라 그러죠. 역시 또 이 자신이 소유한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또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들하고 이 운동선수들은 이런 거 사실 굉장히 또 과시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왜냐면 이들이요. 특히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게, 평소에는 맨날 농구 코트에서 운동복만 입고 다니잖아요. 맨날 운동복만 입고 다니는데 좀 일반 그냥 이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스포츠를 하지 않을 때만큼은요, 자기들 옷을 이렇게 굉장히 비싼 옷을 이렇게 말끔히 차려입고, 뭐 이렇게 보석도 많이 가지고, 시계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게 다닙니다. 그게 이제 여기 우리 야구도 보면요, LA 다저스 야구 선수들 보면은 평소에 이제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출근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원정 경기를 뛰기 위해서 옮겨갈 때는요, 운동복을 입고 가지 않아요. 다들 보면요, 옷이 되게 고가의 어떤 브랜드들 있죠. 뭐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어떤 메이커들을 쫙 브랜드를 입고요. 그리고 손에도 막 시계나 이런 것들 멋진 거 쫙 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그게 어떤 삶이 운동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이렇게 뭔가 이런 어떤 부족함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트레이형이 역시 또 사이버 트럭을 쫙 자랑하면서 본인 집에 지금 재미난 것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왼쪽 위에 그림에 보면은 별표 친 거 보세요. 동그라미 친 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요, 이 파월 있죠. 테슬라의 파월2가 여기에 4개나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4개를 통해서 충전하는데 굉장히 이지하게 하겠죠. 지금 사이버 트럭을 충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테슬라 걸로 다 깐 거죠. 파월도 깔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자동차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 나올 때도 연예인들이 다 타는 그런 차였거든요. 그만큼 테슬라가 브랜드로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데, 사실 서로 윈윈하는 거죠. 이 지금 스포츠 선수들이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이나 딱 올리게 되면 이거 자체가 그냥 영향력이잖아. 이들은 연예인들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팩트가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2분기 때 보면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린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실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나중에 공개될 텐데요. 이번 2분기 때 사이버 트럭이 전기차 픽업 트럭 1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 정말 1분기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팔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시장에서 벌써 1위를 하고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겠죠. 전기차나 전기 픽업 트럭에서 1등은 당연한 거고요. 사실은 더 나아가서 내연기관의 픽업 트럭인 포드의 F150을요, 뛰어넘어야겠죠. 뛰어넘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사실 포드나 GM의 픽업 트럭은요, 내연기관 픽업 트럭은 원래 전통적으로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나 그 인기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사이버 트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입니다. 자, 게리 블랙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이제 게리 블랙이 테슬라 주가가 몇 년간 계속 힘들게 안 올라가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니까 그리고 머스크의 뭐 이렇게 그 다양한 어떤 그 머스크 관련된 소식들이 터지면서 게리 블랙이 공개적으로 굉장히 그걸 불쾌하고 안 좋게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게리 블랙이 10% 가까이 갖고 있던 그 테슬라의 그 포션을요 확 줄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뭐 2%대인가? 그때 1%대인가 줄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한동안 계속 이제 그 테슬라에 대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더니, 그리고 이 소위 리비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추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이렇게 본인이 테슬라의 이 포션을 확 줄여버리고 나서 갑자기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너무 올라 버렸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250까지 올라 버리니까 굉장히 허탈해 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요, 너무 재미난 게 게리 블랙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요, 270으로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분이 본인 스스로가 270까지 껑충 뛰어 올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올렸는가? 그 지금 업사이드, 즉 테슬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향후, 그 이유들은 쭉 8가지로 나열되어 있고요. 다운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리스크 있죠. 리스크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거든요.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첫째, EV 어답션이 있죠. 이 연간 20에서 25% 정도 전기차 침투율이 일어난다면 이게 테슬라의 침투율이 아니라 전체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해서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연간 20에서 25%까지 올라간다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전체 세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만큼 팔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 EPS의 드디어 트렌드가 turn positive, 처음으로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동안 EPS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돌아서 플러스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는 반응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연준이 24년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거죠. 자, 금리 인하는 자동차 판매 업체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특히 테슬라에게는 너무 중요하죠. 고가의 제품들을 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바로 직격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건데 테슬라 주가에 반영이 될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20년도, 2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를 때는요, 그때 금리가 뭐 거의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리가 오르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 어떤 것보다도 부동산하고 이 자동차는 부동산이 제일 비싼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두 번째로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것들을 전부 다 리스로 이자율을 끼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높으면요, 자연스럽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가의 제품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테슬라에게 호재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넘버 4 보면요, higher FSD take rate입니다. 자, 자율주행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구매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FSD의 기술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게 이제 그 우리의 X나 이런 데 올라와서 유튜브나 올라와서 계속 잘 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취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버 5 한번 보겠습니다. 25,000에서 3만 달러짜리 컴팩트 카가 25년도에 출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5,000달러짜리 3만 달러짜리 나오게 되면 확실히 테슬라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넘버 6 보겠습니다. 에너지 프로핏입니다. 자, 지금 에너지의 수익이죠. 이게 지금 그 2030년도가 되면 10배 정도 성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에너지 파트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10배 정도 성장한다, 2030년도에. 자, 이거는 뭐 그냥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지금 이 상하이 공장만 오픈하게 되면 아마 2026년도쯤 되면은 그 상하이 공장 전체에서 연간 생산하는 이 테슬라 자동차, 그거가 맞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공장이 하나 더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넘버 7 보면요, 로보택시죠. 로보택시는 이제 이번에
이 팔팔한 데이, 그죠? 8월 8일 날, 그때 윤곽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또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 생산이 있죠. 이게 26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거고, 내년도에 가시적인 그런 이제 실제 배치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26년도에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으로 갔을 때에 큰 테슬라 주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전부터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운사이드를 보면요. 이번에 그 맥코믹 판사 있죠? 이 테슬라에 비준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ratify, 이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또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한번 출렁이겠죠. 그 다음 넘버 2는요. 2024년과 25년도의 earning 리스크입니다. 24년도와 25년도에 어쩌면 이 earning이 생각보다 안 드러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PR이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2년 만에 다시 올라오니까 지금 최고치가 혹시나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있어서 FSD에 대해서 regulatory risk죠. 그러니까 규제 당국들이 너무 심하게 이거에 대해서 허락을 안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자,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주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어떤 주가 아주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야 테슬라 니네 이거 해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주도요 그걸 지켜보면서 따라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테슬라 목표 주가를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270까지 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주가가 더 오를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스페이스X 관련된 소식 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직접 X에 글을 남겼는데요. 자, Flight number 5 in 4 weeks 라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별표까지 쳤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자, Flight 5 in 4 weeks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스페이스X가 이번에 성공한 스타쉽이죠. 스타쉽의 그 네 번째 스타쉽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쳤죠. 정말 이번에 이거는 좀 압도적이었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스타쉽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100톤 이상을 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톤 이상 실어야지 몇십 명이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짐도 함께 실어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면 안 되죠. 우주여행 갈 때. 뭐 보통 우리가 우주선을 쏠 때에 보면은 뭐 기껏해야 뭐 4명 혹은 뭐 5명, 뭐 2명 이렇게 타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너무 좁죠. 근데 지금요, 이번에 그 스타쉽 같은 경우는 이 100톤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람을 100명도 실을 수가 있겠죠. 100명 뭐 사실 100kg 뭐 10명 뭐 이렇게 100명 이렇게 실어 가더라도 짐도 싣고, 또 달나라 간다고 했을 때에 달나라에 가서 이제 예를 뭐 텐트도 치고 뭐 우주 기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싣고 가야 될 게 너무나도 많겠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다 실어서 달나라에다가 기지를 건설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지난번에 이 네 번째 스타쉽이 성공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 사이즈의 괴물급의 이 스타쉽이. 근데 드디어 넘버 5 다섯 번째 스타쉽이요 4주 뒤에 다시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초가 되겠죠. 오늘이 지금 이제 7월 5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8월 5일, 8월 6일, 뭐 8월 7일 요 전후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이 연방 이 비행 항공 쪽에서요, 이 규제 당국에서 뭐 이제 허락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제 테스트하고 쏘아올리면서 성공까지 하니까 이제는 뭐 이 규제가 할 게 그렇게 없겠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제는 받을 수 있는데, 재미난 건요, 이게 지금 이번에 로켓 보면은 이 추진체가 옆에서 발사 올릴 때에 사실은 이 스타쉽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같이 부스팅하는 부스터도 사이즈가 커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옆에 붙어 있던 것이 나중에 돌아오는데, 와, 이 사이즈 큰 것이 돌아오는데요.
결국 또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거죠. 뒤에 레이더를 달리고 해서 불을 뿜으면서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스타쉽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요. 정말 머스크는 오늘 제가 일부 때인가요? 어젠가요? 그때 설명드렸지만 정말 이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테슬라를 둘 다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 정말 이건 경의를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또 이 플라이 5를 성공하는데 이게 이제 5번째 또 성공하고 6번째 성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빠른 속도로 정말 이제는 이 큰 사이즈의 이 우주선을요, 계속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궤도에 진입시키고 하다 보면요, 달나라 여행이 이제 정말 손쉽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팔콘 그 로켓을 밥 먹듯이 쏘아 올리잖아요. 뭐 이틀에 한 번씩 쏘아 올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스타쉽을요, 정말 자주자주 쏘아 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 달나라 여행이요, 비행기 타고, 이 서울에서 LA 오듯이, LA에서 서울 가듯이 그렇게 여행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스페이스X의 이 부가가치, 이 갖고 있는 밸류에이션은요,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벌써 210달러,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말 빠른 속도로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머스크가 그 스타쉽을 해내는 거 보면요. 정말 이건 그냥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이번에 스타쉽 발사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머스크가 대단한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조현수였습니다.